뭐야? 왜 PK 봐? 야 근데 팔을 좀 들었네. 찍지. 네. 우 혼란 매우 유리하게 갑니다. 헤딩을 할 때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 그 와중에 시티가 한 골로 추가합니다. 뭐야? 나 혼란 아까 저 슬라이딩 하길래 리플레이 보여준 줄 알았어. 반대쪽에서 저거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와, 그때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네. 혼란 골이면 헤트트릭입니다. 네, 걸쳤죠. 뭐야? 아 뒷발 맞은 것 같은데? 혼란? 마지막에는 수비수가 걷어낸 게 또 헤트트릭. 전반전에 헤트트릭 했습니다. 야 전반전에 미쳤네. 어우. 와. 와. 4대0. 심한데? 진짜 심하다 심해. 와, 혼란. 아. 또? 와! 골. 4골! 와. 야! 좀 봐줘! 충격적인데? 와. 지금 5골. 원래 우리가 막 3골 이런 거 봤잖아. 아, 그쵸. 이게 뭐냐고. 이러고 있어. 나 그래서 이게 무슨 누구 인사하는 줄 알았더니 5골 넣어가지고. 아니야, 교체돼서 나가서는 줄 알고 이러고 줄 알았는데 와, 그냥 정말 너무나 앞에 뭐 떨어지네. 아, 덕배가 또 넣었어? 아, 6 앤더 시티를 넘어가네. 그쵸. 7 앤더 시티야. 아, 이건 뭐 그냥 혼란을 위한 그쵸. 미쳤네. 어떻게 한 경기에 아니 일반적으로 경기에서 리그 경기나 이런 데서 5골을 넣어도 정말 말도 안 된다 할 텐데 아, 그쵸.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그것도 90분을 뛰지도 않고 60분 만에 조기 퇴근시켜줬는데 5골을 넣는 게 말이 안 되는. 분명히 더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 퇴근을 시켜줬고 괴물 같네 괴물. 진짜 괴물입니다. 예. 저희가 그 전반전에 이제 약간의 뭐 판정과 관련한 애매한 게 있고 또 많이 물어보시길래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때 그 어떤 규정에서 그런 판정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그거를 굳이 우토크에 안 넣어도 될 만큼 너무 그냥 압살을 해버렸습니다. 압도를 해버렸어요. 예, 맨시티가 라이프치히를 우리가 이제 그 맨시티가 가끔씩 대승을 하면 6 앤더 시티를 얘기하는데 그쵸. 이건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7 앤더 시티 7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정말. 아, 무섭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규정 그 관련한 그거 왜 그래 판정했죠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 풀타임 영상을 남겨놓으니까 네. 하프타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아니 7대0 맨시티가 8강에 올라갔는데 2019년에도 독일 팀을 상대로 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시티가 살케 상대로 7대0으로 이긴 적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혼란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물론 이따 뒤에는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늘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해서 어떤 전술적인 선택을 했는지 사실 이런 이제 전술적인 변화를 줬는데 안 되면 명장병 되면 명장 이건데 근데 그런 전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그냥 혼란 미쳤다. 그쵸. 진짜 괴물이다. 그리고 뛰는 거 볼 때 무섭지 않아? 그 큰 거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뛰어다니고 어떻게 점프를 그렇게 뛰는지. 와 그냥 막 그 골키퍼가 볼을 잡으려는데 막 뛰면 막 무서워가지고 표정도 막 죽여버릴 것처럼 오잖아요. 진짜 너 내가 오늘 주의했어. 와. 무섭다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바르디올이 있죠. 그바르디올은 뭐 김민재와 더불어서 지금 뭐 최고의 폼을 갖고 있는 센터백이라고 하는데 오늘 완전히 발렸습니다. 그 얘기 뒤에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 혼란의 기록부터 그냥 오늘은 혼란의 기록 몇 가지만 정리해도 그 놀람과 위대함과 신기함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란이 오늘 경기 한 경기에서 무려 5골을 넣으면서 아까 5번째 골 넣고 막 이러잖아. 해말가 5골 넣으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33골을 개인 통산 든 겁니다. 네. 나이가 어리잖아. 여전히 외모가 지금 막 30줄 넘은 것 같지 여전히 어린 선수인데 얼마 뛰지도 않고 33골을 넣었어요. 개인 통산 챔스에서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엔 로번, 웨인 루니, 사무엘 에투, 카카와 같은 레전드 반열에 있는 선수들보다도 챔피언스리그에 더 많이 골을 넣은 거야. 근데 여전히 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로번은 31골, 루니는 30골, 에투는 30골, 카카 30골. 다 넘어섰어 이미.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난 그걸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오늘 얼마나 더 이게 정말 맞아? 이게 가능한 스탯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혼란이 교체도 나가기 전까지 8번의 슈팅을 때려. 근데 8개를 다 유효 슈팅 만들어. 그중에 5골을 넣은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3골 이상 넣으면 다 해트트릭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는 그거를 약간 포트트릭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쪽에는 없는데 어쨌든 5골 넣었으니까 뭐 오트트릭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게 이런 거잖아. 혼란이 이번 시즌 해트트릭만 이번 시즌 5번째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축구 선수가 해트트릭을 5번 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아. 근데 이번 시즌만 해트트릭을 5번 했고 이게 과거에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한 시즌에 5번 이상의 해트트릭을 기록한 건 과거에 해리케인이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야. 동률인데 근데 시즌이 아직도 안 끝났어. 그렇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16강 이상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첫 번째 맨시티 선수라는 거고 더 놀라운 거 혼란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전반전에만 벌써 2번 해트트릭이야. 자신의 그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이 언제였느냐? 2019년 짤즈부르크에 뛸 때. 그때 벨기에 행크와 붙었는데 그때도 전반전에 해트트릭이라고 하거든. 이번에 또 한 거지. 이게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2번밖에 없었던 일이야. 다른 선수가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 거고. 이게 그때 밀란에 뛰었던 마르코 시모네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에서 한 거고요. 근데 여전히 혼란을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 더 할 수 있다. 네. 이번 시즌 이러면은 챔피언스리그 지금 골이 10골이면 원래 살라가 1위였거든. 아, 나 살라 억울할 것 같아. 야, 이 말이 되냐? 한 경기에서 5골 넣어가지고 뒤집으면. 치사하게. 치사한 거지 진짜. 그래서 이것도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단독 1위로 올라갔고 득점. 그다음에 맨시티 역사상 챔피언스리그에서 단일 시즌 한 시즌 치르면서 10골 이상을 넘어가는 건 처음. 맨시티 역사가 없었어요. 이것도 넘어섰고 지금 혼란이 이번 시즌 통틀어서 맨시티 선수로 몇 골 넣었느냐? 39골 넣었어요. 모든 대회 통틀어서. 시즌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이번 시즌 현재 모든 대회 통틀어서 39골 넣었는데 이거는 맨시티 역사에 있어서 최다골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기존은 뭐냐? 토미 존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1928-29 시즌 이거 우리 일제 식민 강점기 때죠. 이때 38골 넣었던 게 최다 기록이었다는 거야. 이거를 100년 동안 깨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깼어. 그리고 또 있어. 이게 좀 5골 넣었다 그랬잖아. 지금 한참 얘기했는데 또 있어요 아직. 챔피언스리그 한 경기에서 5골을 넣은 것은 역사상 3번째. 네. 2014년에 루이스 아드리아노, 2012년에 리오넬 메시 이어서 한 경기에서 5골.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거잖아. 뭐 맨시티 역사 100년의 역사, 챔피언스리그 역사에서 뭐 50년의 역사 이런 걸 다 뒤져도 어마어마할 정도로 한 경기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괴물적인 스탯을 만들면서 완전히 경기를 잡아버렸다. 기록을 다 넘어서는 엄청난 기록인데 이제 혼란이 엄청나게 혼자의 괴력을 보여주면서 5골 압승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뭐 지금 평점도 당연하게도 10점 만점이에요. 만점인데 적어도 살짝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과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이 판단.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1차전 때 비겼다고 라이프치히하고 비겼는데 그때 왜 비겼냐? 특히 라이프치히가 측면 쪽을 상당히 잘 털었어. 측면을 포함을 해서 맨시티는 라인을 올려놓으니까 뒷방을 상당히 잘 털었지. 뒤를 막 계속 빠른 친구들에서 턴 거야. 뭐 베르나가 사실 골을 못 넣어도 막 뒷공간 막 잘 치잖아. 뭐 풀백들도 예를 들면 뭐 헨릭스라든지 라움 같은 친구들이 올라가서 막 뒤 털고. 이러니까 오늘 어떻게 했느냐? 오늘 존 스톤스는 이제 수비수인데 뭐 센터백을 보거나 측면도 가끔씩 보는 선수인데 오늘은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를 끌어올려서 투보란치로 놨지. 네. 로드리하고 섰고 대신 수비는 3백을 썼어. 아칸지, 후뱅 디아스, 아케. 근데 이 3백은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그렇게 공격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올라오면 뒷방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3백을 놔서 아예 뒷공간을 주지 않겠다는 거지. 뒤를 3명으로 아예 막아놓고. 그렇지. 3명에게 아칸지나 아케가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그렇게 오버랩을 치죠. 왜냐면 또 3백이니까. 그리고 대신에 스톤스하고 로드리를 수비형 미드필더 더블 볼란치로 놔서 상대가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앞선의 저지선, 뒷선의 어떤 공간 이 자체를 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아예 스톤스, 로드리, 후뱅 디아스, 아칸지는 5명을 수비 블록을 둬. 이 라이프치히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주지 않지. 일단 그 5명을 딱 수비 블록을 만들어 놔. 이런 타입의 공격은 앞쪽에 있는 베실바, 김덕배, 김도환, 그릴리시, 혼란으로 하게 만드는 거지. 상대가 잘하는 거, 뒷공간을 터는 거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또 라이프치히는 미드를 상당히 강하게 잘 쓰는 팀인데 투보란치를 놔서 가운데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이드도 원래는 만약에 상대 맨시티가 풀백을 끌어올리면 뒤를 털 수 있는데 올라오지 않게 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앞에 수비를 안정한 다음에 앞을 털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 완전히 당했다 상대가. 사실 이러한 변화들, 그러니까 스톤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거나 이런 변화들이
결과적으로 또 안 됐다고 한다면 명장법에서 들었겠지만 오늘은 거의 완벽하게 잡아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형태에서 오늘은 정말 라이프치히의 그바르디올이 완벽하게 당했다.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사실 지금 그바르디올은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해서 이정시장 가치가 7,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025억. 나이도 어리고 잘하니까. 지금 현재 펌 기준으로 유럽에서 센터백 이렇게 손꼽으라고 하자면 그바르디올, 김민재, 아라우호 뭐 이런 선들이 꼽히게 되는데 이번 시즌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 혼란을 중심으로 한 이 공격 라인에 계속 실수하고 접근 늦고 이렇게 하면서 평점이 5.5 최악의 평점. 옆에 있는 오르반도 5.7. 그러니까 오르반보다도 더 낮은 평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 그바르디올이 자기의 어떤 현재 지금 평가 가치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기가 돼버렸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을 하자면 챔피언스리그 이번 시즌 8강 진출 팀들 중에 6개 팀이 결정됐습니다. 네. 첼시, 바이에른 뮌헨, 밀란, 벤피카, 맨시티, 인테르 이렇게 됐고 내일 다가오는 이제 새벽에 또 있잖아요. 레알하고 리버풀, 그다음에 김민재의 나폴리하고 프랑크푸르트. 여기에서 이제 두 경기에서 두 팀 결정되면 모두 결정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일단 여태까지 흐름은 이탈리아 팀들이 좋아. 밀란 두 팀이 좀 올라온 거잖아. 밀라노 두 팀이. 네. 이게 AC 밀란하고 인테르 밀란 두 팀이 8강에 동시에 올라온 거는 17년만. 사실 최근에 조금 이탈리아 팀들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좀 잘 올라왔고 뭐 프리미어리그도 첼시하고 맨시티가 좀 올라와 있는 거니까 여기도 프리미어리그도 좀 흐름이 좋다. 그리고 이제 내일 두 팀이 결정될 텐데 결정이 되면 8강 대진 추첨은 금요일 밤 8시에 8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8강은 같은 나라 리그 팀들끼리 대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첼시하고 맨시티가 만날 수 있다는 거고 AC 밀란하고 인테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대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8강 대진이 꾸려지면 4강 결승까지는 그냥 이 대진으로 쭉 갑니다. 4강 된다고 다시 대진 추첨하지 않아요. 8강을 해서 아예 사다리 대진을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요일 밤 8시에 있는 이 8강 대진 추첨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네. 만약에 내일 김민재 선수 팀까지 올라가게 되면 나폴리까지도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누구랑 붙냐? 이 혼란이 싸우는 만약에 맨시티랑 붙냐? 그러면 이 혼란하고 김민재 이번에 그바르디올은 완전 발렸는데 김민재가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 간접 비교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면은 뭐 레알이 올라와서 벤제마랑 붙는다? 이런 게 이제 8강으로 완전 엑기스들이 모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올라갔을 때 어떤 대진이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